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제한적이지만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연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순조로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등은 시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1월 증시, 투자자들은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유안타 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중심의 1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 경험적으로 1월 수익률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책 효과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시점이라는 점도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볼 때 이익 둔화 국면에서 지수의 레벨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매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관심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게 되면 섹터 상단에서 이익과 더불어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도 과연 코스닥 시장 고점을 지켜낼 수 있을지, 더불어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꼼꼼하게 지금부터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먼저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정현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 급등과 또 정부의 코스닥 육성 방안 기대감의 지속으로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째 1%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수급입니다. 수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3,99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242억 원, 그리고 3,980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0.27% 상승한 2,486.3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중심 시장 이 혁신 방안 기대감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810선을 상회했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수급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2,86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이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2,345억 원, 그리고 60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 1.21% 상승한 822.3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요,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의약품과 제조업 등은 올랐습니다. 이 반면에 건설업과 서비스업, 의료정밀, 운수창고, 통신업 등은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강세였고 LG화학과 네이버,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물산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그 뒤로 롯데지주가 이어가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현대상선, 카카오, 삼성 SDI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순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BH 그리고 휴젤 순으로 장을 종료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웹젠, 유니슨, 인터플렉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비텐트, 그리고 에코프로, CMG 제약 순으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펄어비스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3일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국제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3위의 산유국인 이란이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의 유전들은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 2.09%달러 올라주면서 61.63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뉴욕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일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서 이 사상 최고치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기술주 움직임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는 전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도운 이후에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0.4% 오른 24,922.68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84% 오른 7,065.53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64% 오른 2,713.06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유럽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유로존의 경기 회복 흐름과 또 미국 증시의 상승 기류를 타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보다 오른 60.6%를 기록하는 등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유럽 증시에는요, 유럽연합이 한층 강화된 이 새 금융상품 시장 지침 시행에 나선 가운데 오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럽 증시에서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오른 7,671.11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는 0.81% 오른 5,331.28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83% 오른 12,978.21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498.48포인트 찍으면서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네, 800선을 초반대 훌쩍 넘어서면서 825.79포인트의 장 출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입니다. 19,000원가량 전장비의 상승률 올라주면서 260만 원의 현재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요, 0.74% 상승세 이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자동차 또한 0.33% 오른 15만 1,000원의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날 대비 5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2,000원 오른 35만 9,500원을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5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가 25만 6,5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목요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 종목들 오늘도 이번 주 내내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1,000원 상승한 7만 400원,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1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34만 6천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현재가 31만 1,500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네,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현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하락한 27,2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영풍입니다. 100만 원 초반대 오전장 현재가 준비하면서 태광산업은 반면에 37,000원가량 상승세 올라주면서 136만 4천원에 오늘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2.79%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남양유업입니다. 오늘 오전장 약간은 보합권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70만 원을 준비하면서요. 아직까지는 변동된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롯데푸드입니다. 1.42% 오른 57만 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장 대비 8,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LG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1.01% 상승세 이어가면서요. 현재가 120만 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12,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아모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0% 오른 14만 4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전장 대비 1,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롯데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5,000원 상승한 20만 9,500원에 장 준비하면서 이 등락률은 2% 넘게 급등세 이어갑니다.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만 7,5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0.40% 오른 37만 2,500원, 현재가는 1,500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입니다. 40만 9,500원에 출발 준비하면서 목요일 오전장에는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등락률은 1.34%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만 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CGO 쇼핑입니다. 최근에 홈쇼핑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현재가 22만 2,1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0.45% 내린 22,300원에 준비 중에 있고요. 목요일 오전장 1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0.55% 상승세를 이어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7,500원, 전장 대비 15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M입니다. 33,500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보합권 흐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선입니다. 0.53% 내린 28,35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15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JENM입니다. 0.11% 오른 94,000원에 거래 준비하면서 수요일 오전장보다 100원 상승세 올라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21만 2,500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어서 시즌 종목 같은 경우에는 850원 상승한 36,4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전 유딘입니다. 0.19% 내린 5,210원에 장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0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65,500원에 거래 준비하면서요. 전장 대비 10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장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1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켰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6.7포인트 상승하면서 2,486.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4,012억 원가량의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사흘 연속으로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6억 원과 3,982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철강금속이 3.16% 올랐고 의약품과 기계,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의료정밀,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건설업과 운수 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18% 상승한 258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2017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1.44% 상승한 77,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가격 강세 전망으로 5.46% 올랐습니다. 포스코는 장중에 35만 8,5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등이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반면 LG화학과 네이버,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삼성물산과 SK텔레콤 등이 내렸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3.98% 내렸고 KTNG는 3.04%대로 하락률을 시현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해소 기대감으로 5.95% 올랐습니다. 우선주 역시 1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1.71%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은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이 약 23%로 추정된다며 카카오가 직접 보유한 두나무의 지분은 8.84%, 100% 자회사인 K큐브와 청년 펀드를 통해 약 14%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나무는 카카오 스탁 브랜드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주도 가격 제한폭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KDB 산업은행의 재매각 진행 소식으로 19%가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CJCGV는 실적 우려로 인해서 6.2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 관련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8.84%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산업시찰로 선택한 대우조선해양이 12%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역시 강세를 띄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0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409개 종목이 하락했던 어제장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9.86포인트 상승하면서 822.31포인트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는 거래 대금은 8조 7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이 599억 원, 개인이 2,346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2,9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종합과 인터넷, 통신장비와 정보기기, 반도체, IT 부품 등이 올랐지만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와 음식료, 담배 등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9.21% 올랐습니다. 종가는 24만 6,7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24만 7,200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나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형제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2.6%와 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라제는 0.49%가량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고 뒤를 이어서 휴젤 역시 약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펄어비스가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2.97% 내렸습니다. CJ E&M과 티슈진, 메디톡스, 로엔, 바이르메드와 포스코 캠텍 등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 제안에 응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형솔루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재룡전기와 이화전기, 좋은 사람들 등이 일제히 강세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658개, 하락 종목은 489개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3원 상승한 1064.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1.2포인트 상승하면서 32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양장통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웹젠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웹젠이 게임 기적 뮤 각성의 중국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어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웹젠과 중국 현지 퍼블리셔 텐센트 게임즈는 어제부터 중국 안드로이드와 iO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적 뮤 각성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중 생성된 캐릭터나 게임 이용 기록은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식 서비스와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예약은 참가자 1,000만 명을 넘으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맡은 텐센트 역시 2017년부터 TV 광고를 비롯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게임 회원들을 모집해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웹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3.5% 가까이의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1,450원 하락한 42,20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다산네트워크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5G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에 수혜주로 지목되며 어제장에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인 7,47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G 핵심주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5G 기지국 수 증가와 함께 백본 전방 배치와 트래픽 폭증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이 5G를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 6월에 5G 주파수를 할당하고 내년 1분기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산 네트워크스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도 3.81%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90원가량 상승한 8,17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대덕 GDS 종목입니다. 이 대신증권은 오는 3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9이 갤럭시 S8 대비 외형적인 변화폭은 적지만 부품은 대폭 향상되면서 관련 업체의 매출과 이익 증가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덕 GDS를 1분기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대신증권은 갤럭시 S9에서 카메라 모듈 채용 전략이 싱글에서 듀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주기판이 SLP로 교체되기 시작하며 고용량 MLCC 비중 확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대덕 GDS 종목 현재는 0.39%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00원 하락한 25,6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남북경제협력주로 꼽히고 있는 제형솔루텍 종목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는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어제 오후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오후 3시 30분쯤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 채널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뒤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한의 고위급 남북 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제용솔루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45%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115원 하락한 2,925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는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년 휴일로 휴장에 들어갔고요. 대만 가건지수 같은 경우에는 0.85% 상승하게 되면서 1801.5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 전일에 미국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62% 역시 올라와 주게 되면서 3,369.1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전일의 흉한 신구 개발과 함께 감세 호재로 인해서 역시 빨간불을 켜며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중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월 4일 목요일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시장 출발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시장 오늘까지 총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9% 상승하면서 지수는 2492.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08% 낙폭 보이면서 821.32포인트로 현재 양장은 혼조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단권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주 전일에도 강한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중국 수요 기대감에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역시 동부제철 종목 12% 넘게 급등세 나타나주고 있고요. 포스코 종목도 역시 2% 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도 역시 오늘 0.89%가량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2% 넘게 주가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8만 원 선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오늘 0.7% 내외로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를 포함해서 현재 대덕전자 종목까지도 모두 동반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의 강세 흐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동반 강한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0.50%가량 올라와주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도 역시 모두 현재는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35%가량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자동차주들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종목까지도 일제히 1% 넘게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역시 통신주 3인방 약세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통신업종도 소폭의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가스와 기계업종 그리고 의약품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0.77% 올라와 주게 되면서 260만 원 선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가져가고 있고요. 9일에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꼼꼼하게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뒤를 이어서 또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살펴볼 종목이 현재 BGF 종목입니다. BGF 같은 경우에는 0.32%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3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거래를 연속으로 일단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호석유 종목도 현재 상단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37%가량 올라와 주게 되면서 오늘까지도 역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쓴 상황인데요. 전일 장 막판에는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마감이 됐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게 되면서 현재 10만 8천 원 상단에서 매물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4거래를 연속으로 역시 주가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3.18%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 21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전기전자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KB 하나은행의 보유 주식 전량 매각으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79,400원 선까지 올라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8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오늘 앞서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철강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중국 수요에 대해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종목이 철강 금속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4분기 호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2.69% 올라와주게 되면서 36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효성 종목이 눈에 띕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주사 전환 소식에 경계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71% 빠지게 되면서 14만 3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과 그리고 종목별 분위기까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개장 직후에는 825포인트까지 찍게 되면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락하게 되면서 업종별로도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포착이 됩니다. 1.81%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미코젠을 비롯해서 네이처셀 그리고 메일유업 종목까지 모두 동반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1.38%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약세 흐름 몇 종목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카지노주들도 1% 넘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금속 업종과 섬유, 의류, 그리고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소폭의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통신장비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6% 올라와 주게 되면서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1% 넘게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도 소폭의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0.4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장중에 역시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0.41% 올라와주고 있고요. 24만 7,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MG 제약 종목이 역시 오늘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역시 많이 터지고 있고요. 지난 2일에 상한가까지 올라와 줬다가 전일에는 조정에 들어갔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빨간불로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320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65%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 27,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크리스탈 종목 포착이 됩니다. 4.35%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23,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웹젠 종목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3.96% 빠지게 되면서 현재 4만 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종목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2.29% 빠지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51,2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수급 상황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0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며 이 뒤를 이어서 기관이 7억 원가량 소폭 물량 담는 모습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물량 덜면서 현재 시각에는 38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까지 총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보이고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409억 원가량의 물량 덜고 있고 외국인도 26억 원가량 동반 매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현재 47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현재 1621계약, 기관이 59계약 정도의 물량을 담는 반면 외국인이 1644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고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으로 LG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아직은 편한 구간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LG전자 4분기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4분기 LG전자의 매출액의 경우 지난 3분기보다 약 4%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14조 4,67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A 사업부의 매출액이 에어컨의 매출 계절성으로 감소하는 것을 제외해 본다면 나머지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3분기보다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48% 감소한 2,52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부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휴대폰 사업부의 적자 규모가 이전 전망보다 감소했고 가전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이전 전망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2018년 매출액은 1년 전인 2017년보다 5% 증가한 57조 9,2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A 사업부와 함께 VC 사업부의 매출액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G전자의 2018년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1% 가까이 증가하면서 2조 7천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H&A와 HE 부문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MC 사업 부문의 경우 영업 적자 감소를 전망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매출액 전망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현재 주가가 투자 매력이 높다라는 판단과 함께 그리고 개선된 ROE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H&A 사업부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고 2018년도 1분기 이후에 계절성을 고려할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는 2018년도 전망치를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앞서 살펴본 대로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의 11만 원에서 이번에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LG전자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전자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호재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현재 시각에는 0.9%가 넘는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000원 하락한 10만 8,5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G전자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일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인데요. CJ, CGV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당분간은 쉬어가는 시간이다라는 제목을 내놨습니다. 역시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4분기 매출액은 4,515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8%가 증가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번 컨센서스였던 282억 원에는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이연 효과로 인해서 국내 실적은 예상대로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강세로 인해 해외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J, CGV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가치는 전분기 대비 약 6% 하락했으며 터키 리라는 동기간 1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에 큰 기여를 했던 4DX는 컨텐츠의 부재로 인해서 4분기에는 손익 분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의 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 원, 해외 법인의 합산 영업이익은 13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을 전망하는 이유는 TRS 관련된 파생 손실이 약 120억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올림픽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면 해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눈높이를 소폭 낮춰야 하지만 높은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CJCGV는 해외 법인과 더불어서 4DX 영업이익이 2017년도 작년에는 569억 원에서 올해에는 7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영화관 사업자들의 최근 6개월간 주가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대비 평균 11%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들의 2018년도 기준 EBITDA 같은 경우에는 9.3배로 동기간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GV 같은 경우에는 이 동종업계 대비 10% 할증된 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주가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일단 보유, 홀드로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77,000원으로 잡게 되면서 이번에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CJCGV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CJCGV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대작 영화들의 동반 흥행과 함께 오늘 터키에서 30%대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4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는 호재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0.4%대로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300원 상승한 71,2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CJCGV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대한항공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란발 지정학적 병수의 국제유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유류비 상승에도 4분기 실적 뚜렷한 이익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네, 먼저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은 2,28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의 타격을 구주와 동남아 노선 등의 아웃바운드 수요로 만회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10월 초 황금 연휴 효과로 장거리 노선 수혜가 뚜렷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6%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고 효과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과 함께 아시아 경쟁사들의 수송 실적을 감안해 보면 수송과 운임 역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중 성수기 진입으로 화물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분기 급유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8.5%가량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유류비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9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객과 화물의 고른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원달러 기말 환율은 전분기 대비 75원가량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외화 관련된 이익이 약 6천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 종목의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델타와의 합작 법인 소식과 함께 중국 노선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이 대한항공과 델타 간의 합작법인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북미 노선 점유율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환승 여객 유치를 통해서 북미 노선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전반의 가동률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 프리미엄 좌석 판매 확대를 통해서 운임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한중 관계 해빙 기조로 인해서 중국 노선발 회복 기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고마진 노선 중 하나로 지난해 수요 타격에도 불구하고 운수권 유지를 위한 최소 공급을 유지함에 따라서 운임 하락을 주도했던 노선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델타와의 합작 법인과 더불어서 중국 노선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객과 화물의 고른 호조로 인해서 외형이 비용 증가를 상쇄하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부터 투자비 축소와 더불어 재무구조 개선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도 46,000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상 BPS의 타겟 PBR이 각각 1.3배 그리고 1.2배를 적용해서 산출한 적정 가치의 가중 평균에 근거한다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확인해본 대한항공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종목 현재가 차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4% 정도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50원 상승한 35,800원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항공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4분기 실적 프리뷰를 또 진행을 하면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을 소폭 상회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매출액의 경우 3분기보다 11%가 증가하면서 9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7% 가까이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4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램과 낸드의 성장률의 경우 각각 4%와 18%로 당초의 예상치를 충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오히려 당초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의 경우 지난 3분기에 4% 하락세를 이어간 데 이어서 4분기에 소폭 하락 흐름을 예상했지만 시장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의 상승폭도 당초 5% 상승보다 큰 7%대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4분기 매출 증가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는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분기 대비 26원가량 하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원화 강세 지속으로 인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확대가 되면서 이 환율 영향을 상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디램 가격은 7% 그리고 낸드 가격은 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도 디램 가격은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하겠지만 낸드 가격은 소폭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메모리 산업 전반적으로 디램과 낸드 모두 이 공정 전환의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2018년도 디램 설비 투자 증가와 그리고 3D 낸드 공정 안정화 등으로 인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 따라서 2018년도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디램의 경우 서버를 제외한 모바일과 PC 등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 강세의 요인인 공정 전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낮은 공급 증가율은 내년 설비 투자 증가를 통한 웨이퍼 투입 증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또한 낸드의 경우도 모바일과 그리고 SSD용 수요 증가가 모두 둔화되고 있고 공급업체들의 3D 낸드 공정 전환은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수급 완화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SK 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지막으로 현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1,400원 상승한 79,100원 선에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개장 특징 좀 확인해 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OCI입니다. 네, 최근에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있는 OCI가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이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2분 구간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6.23% 상승한 15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한때는 15만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월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보다 더 개선된 1,193억 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시장 전망치보다 많은 4,5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 동부제철 주가가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9시 43분 구간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3.60% 오른 12,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한때는 급등세로 실시간 거래가 제한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서 3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도 이 급등세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28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단 보유 주식과 자사주에 대해서 2대1의 주식병합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CCS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CCS가 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 피고 발설로 4일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CCS 6.15% 내린 565원에 거래가 되면서 동전주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거래소는 전날 CCS의 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이 피고 발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권오갑 부회장의 주식 대량 매수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로보틱스 3%가량 올라주면서 4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날 현대로보틱스는요, 권오갑 부회장이 자사주 6,997주를 약 28억 원 규모의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권 부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사비를 들여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이외에도요, 또 다체적으로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설명드렸던 OCI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6.57% 이 거래를 연속으로 강세 보여주면서 15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현재 시각 5.83% 오른 10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라KIC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1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6.82%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5.20%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권우가 부회장 주식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좋은 출발하면서 현재가 1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5.49% 오른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현재 시각 4.86% 내린 1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지주사 전환한다는 소식과 함께 저평가가 해소된 기대에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1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3% 내린 6,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에 이어서요, 코스닥 시장 상승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일본 진출 추진 소식에 오전장부터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93% 오른 4,6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성창두입니다. 현재 시각 21.91% 오른 3,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현진소재입니다. 14.72% 내린 5,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품 기자재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장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될지 파셔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엔터메이트입니다. 12.11% 내린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이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한타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연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1월 효과와 더불어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면 좋을지 리포트 내용들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이후에 코스피의 수익 상승률은 마이너스 1.5%였던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1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흔히 연초에 중소형주들의 중심에 강세장을 의미하는 1월 효과라는 단어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효과를 위와 같이 정의를 해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꽤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계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총 9개 년도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총 5번의 1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반면 코스닥은 7번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가 0.3%, 그리고 코스닥은 2.5%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스닥 시장 상승에 정책 기대감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효과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기대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 정책 기조 문건들을 통해서 이 코스닥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는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코스닥 대표 종목군에 대한 접근이다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벤치마크 지수를 혼합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확대를 독려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공시했었던 투자 종목 중 코스닥 비중은 약 1.1%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코스닥 보유 비중은 2%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BM으로 혼합형 250종목 지수를 만들 때 단순히 양시장에서 시총순으로 250종목을 추린다면은 코스닥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약 5%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이전을 감안해 봤을 때는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포인트가량의 연금 편입 비중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127조 2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시총이 아닌 코스닥의 편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만큼 보다 높은 코스닥의 편입 비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코스닥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또 역시 다른 전략까지 오늘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